네, 오늘 시장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원업인베스트 이성호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돌아봐 주시죠.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가 약화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도 상승에 힘을 보탰죠.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좀 보였다라는 게 앞으로 상승 탄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근데 마지막에 마감 동시효과에 700억의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한 550억 정도가 막판 동시효과에 이익이 됐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국 82억 순매수로 끝났고요. 기관은 736억 순매수였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좀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게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좀 오해한 측면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1743억을 팔았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이 큰 폭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949억을 샀고요. 기관이 168억 샀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은 코스닥에서 더 확연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코스닥에서 779 종목인데 떨어진 종목이 379 종목이니까 오른 종목이 2배나 더 많은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0.6% 상승에 그쳤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멘토로부터도 좀 많이 듣는데 무역 분쟁이 뭐 확실하게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성호 대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려는 줄어들었다,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무역 전쟁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걸 원하지 않는데, 먼저 미국 입장을 보면요,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보호무역으로 중국이 이런 나라와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결국 첫 번째는 국민의 지지율,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위해서 강공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이제 평소 생각인데요.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에 대해서 불만을 피력해 왔었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중국이 특허 도용이라든가 짝퉁 뭐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는 실정이죠. 그동안 오히려 중국 정부는 이런 행위를 장려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과거에는 했었고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곧 팔 텐데, 이거를 사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회사라든가 특허 기업들 대규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죠. 중국의 제조기업 상대로 소송해봤자 중국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는 쪽에 소송을 걸겠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거대 인구로 인한 내수 시장을 빌미로 대놓고 불평등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죠. 대표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자동차에다 엄청난 관세 매기고 50대 50 합작회사 유도해서 자동차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장안, 장성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중국에서 판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서 다른 나라들의 설 자리가 훨씬 더 좁아졌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력이 예전처럼 뭐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에서 G2,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30억 달러 관세 부과 계획 밝혔는데, 굉장히 소극적 조치고요.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아직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무역 전쟁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매각 쓸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이거는 거꾸로 중국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은 사실 기업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글로벌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경우에 경제와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중국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속도가 좀 더딘데요. 중국 고위관리 최근에 얘기한 것들 보면 이런 고민이 있고요. 결국 이 원죄는 중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어떤 행동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 완화, 뭐 이런 것을 거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처음에 강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두 번 정도 강공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좀 출렁출렁 거릴 테고, 그러지만은, 저는 뭐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은 변동성을 확대해서 좀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주식 비중은 60, 70%는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역 분쟁의 소용돌이 눈에 있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쪽도 늘려볼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역 분쟁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수출 자체가 잘 안 팔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한미 FTA에서 제일 또 손해를 보는 게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동차는 좀 그렇더라도 철강 쪽 같은 것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뭐 IT하고 소재 산업재, 코스피 쪽에서는 이쪽이 가장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IT, 소재 산업, 그리고 조선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요, 조선은 얘기 안 했고요. 조선 마지막으로 뭐 말씀해 주셨죠? 네, IT하고 소재 산업재. IT하고 소재 산업재.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워너빈베스트 이성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감 전략 A+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여러분들의 마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